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한 해 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 이 채널을 벌써 구독해주신 분들이 7,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제 인생에서 겪었던 대형사고 탑 6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3살 때 제 가슴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 가슴 위에 큰 물체가 떨어졌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그때 저의 그 가슴 위에 떨어졌던 물건을 직접 들어서 이렇게 옮기셨던 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3살 때 제 가슴 위에 엄청난 큰 물건이 떨어졌다고 제가 어머니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일인지 어머니한테서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문 밑에 이렇게 큰 화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분에 매달려서 탁 뒤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는 소리에 달려와 보니까 화분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네가 너무 여리고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게 가슴에 떨어졌으니까 살아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고 아무 다치지 않고 도대체 얼마만큼 무거웠어요? 둘이서 어른이 둘이서 겨우 두는 정도였어. 그렇게 큰 화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다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3살까지는 하늘이 받든다고 3살까지는 하늘이 이렇게 지켜주고 받들어준다. 그거 지켜주는다는 말을 받들어준다는 네, 아마 그래서 살아났는지도 몰라. 근데 3살까지 하늘이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는 생겼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탑 대형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7살 때인데 저희 아버지 직장에서 다들 같이 저희가 흥남에서 살았는데 그 흥남구역의 근처에서 마전까지 1시간이면 차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다에 놀러 갔는데 그때 바다에서 놀고 오던 길에 그 버스에 탔던 직장 사람들 모두가 저도 그때 버스에 탔었는데 제가 운전기사 맨 앞자리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갑자기 핀이 탁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저는 잠깐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버스가 휙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게 성천강 다리 위였어요. 그 장소가 딱. 성천강 다리 위에 이게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버스가 다리에 이렇게 딱 걸려있게 된 거예요. 난간에 바퀴가 빠지면서 이게 차에 축이 있는데 그 축이 그 난간에 이렇게 딱 걸려갖고 나머지는 한쪽 왼쪽에 있는 바퀴랑 그 다음에 버스 뒷꼬리는 지금 다리 밑으로 다 이렇게 축 처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앉았던 그 버스의 그 유리가 오른쪽 그 유리가 팍 깨지면서 제가 다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를 입당 보증 섰던 그 보증인이 저를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그분은 진짜 이 팔에 다 이렇게 유리에 베어갖고 막 기워매고 상처가 났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도 안 다치고 정말 무사히 다시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저를 감싸 안았던 그분 빼고는 다 안 다치고 무사히 정말 버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대형 버스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탑 3번째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12살 때 그때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저희 앞집에서 북한에선 덴뿌라라고 하는데 그런 밀가루 빵을 반죽한 그 덴뿌라 이렇게 타진 거랑 동그랗게 만든 거랑 이런 것들을 기름에 튀기는 그걸
보느라고 먹고 싶어서 그 앞집에서 튀기는데 우리를 같이 먹자고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여러분 튀김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어린아이들 조심해야 되고 어른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팡 폭발을 해서 제 얼굴에 기름이 쫙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완전 여기 따닥따닥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화상 자국이 하나도 없죠. 제가 그때 그런 큰 대형 화상을 얼굴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어린 마음에 어머나 어떡하냐 내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막 그 화상을 입으니까 이 피부가 시꺼멓게 다 죽고 막 이렇게 피부가 뒤어갖고 새까맣게 돼서 온 얼굴이 막 새까맣게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진짜 막 보기 흉하고 거울을 볼수록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시집도 못 가겠다 하면서 그게 어린 마음에 12살인데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그래서 막 어떡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저를 보고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 많이 걱정되셔갖고 어디서 오소리 기름을 구해오신 거예요. 그 오소리에서 나는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이렇게 화상 자리에 발랐더니 글쎄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화장을 지으면 오히려 여드름 짠 자국은 있어도 그때 화상 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저의 인생의 또 3번째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 대형 사고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네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철봉도 설치되어 있고 그네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네를 보통 이렇게 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네를 어떻게 탔냐면 이렇게 360도 돌아서 탔어요. 이렇게 힘을 줘갖고 그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돌면서 탔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때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네 위에 이렇게 철봉 같은 거에다가 그네를 이렇게 걸어놔서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고리가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계속 타다 보니까 거기가 철이 많이 닳아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60도를 도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갔을 때 그네가 밑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네가 떨어지면서 제가 공중에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가 기절된 그 막 애들이 난리 쳤겠죠. 그래서 기절돼 있는 나를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네. 막 안고서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애가 이렇게 죽었다고 막 울매불매 이랬는데 한참 있다 네가 깨났어. 그런데 저 괜찮았어요? 어디도 안 다쳤어요. 다치지도 않아. 그거 보세요. 3살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8살 때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5번째. 이건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한 5살 때인가? 그때인데 북한에서는 침대가 이렇게 용수철 침대였어요. 근데 저희 집에 어떻게 용수철 하나가 그게 뭐 고장나서 빠진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공구함에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수색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나 막 다 수색하고 어디에 뭐 있는지 보고 장난하고 막 가지고 놀고 그랬던 거예요. 장난이 제가 어렸을 때 남자처럼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그 용수철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놀다가 그게 탁 튀어서 제 눈에 와서 딱 걸린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눈을 딱 감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이 탁 튕겼을 때. 근데 눈을 떠보니까 글쎄 용수철이 제 눈에 여기 살에 여기에 딱 이렇게 걸려있는 게 눈 그 각막은 손상이 안 되고 정말 희한하게 눈 살 여기에 딱 이렇게 걸려있어갖고 여기에 딱 걸려서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때 엄마랑 아버지랑 달려와갖고 제 그 용수철을 이렇게 빼줬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아무튼 사고는 치였어요. 어렸을 때 진짜 그리고 막 3살 요때인데 오빠 옷을 막 입고 남자 옷을 입고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큰 몇 톤짜리 그 차가 저희 집이 앞에 바로 차길이 있었는데 차가 지나갈 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막아갖고 차를 못 가게 하고 제가 그런 사고 뭉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인생에 겪었던 탑6 사건. 이거는 진짜 제가 유치원 때였는데, 유치원 때 이렇게 저희가 보면 철봉에 딱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렇게 쭉 돼 있는 철봉에 저희가 이렇게 건너가는, 이렇게 팔로 매달려서 건너가는 그런 철봉 같은 게 있어요. 철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잡고 꼭꼭 매달려서. 그런데 그 철봉 위로 또 제가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위에 앉아서 막 놀았던 거예요. 이렇게 철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사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앉아서 놀다가 그게 탁 빠지면서 제 몸이 그때 되게 말라 있어갖고 또 어리고 유치원 때다 보니까 그 사이로 빠졌는데 목이 이렇게 그 철봉에 걸린 거예요. 목이 빠져야 되는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갖고 제가 죽는 줄 알고 막 난리 쳤는데, 그때 저희 유치원에서 유치원 옆에 바로 타가소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시멘트 담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때 제가 살자고 그랬나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대학생 두 오빠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저를 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안아서 올렸고 위에서 사람이 하나 저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이 걸렸던 그 사건이 저는 지금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겪었던 사건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또 제 인생에서 살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형 사고들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여기 한국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데, 신이 축복해줬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무사히 살았다,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저도 또 북한 인권 증진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신 구독자 7,00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저희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했는데,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도 한 분 한 분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